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늘 꼭 여기까지는 하고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이 책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러니까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옛날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은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끝을 바라보면서 어떤 원칙을 세워가면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즉,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창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앞서 얘기했던 주도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자기 설계와 다른 사람의 설계. 내가 설계하지 않으면 남이 설계한다. 여기 이제 제 첨언인데, 남이 제일 좋은 것을 내게 줄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독특한 능력인 자의식, 상상력, 양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토해서 첫 번째 창조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창조의 각본을 스스로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리더십과 관리 능력의 얘기입니다. 즉, 습관이는 어디로 갈지에 대한 얘기예요. 리더십의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게 하는 게 관리예요. 근데 리더십은요, 그 사다리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올바로 걸쳐져 있는지의 여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그러니까 비전, 목표, 나침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우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각본을 쓰십시오. 자신에 대해 첫 번째 창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명 선언서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네 가지 요소를 보면 삶의 핵심에서 지침, 길잡이가 있고요.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 순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다스리는 표준이나 원칙, 내재하는 기준, 이게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주도성의 얘기죠. 그리고 지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균형 유지의 감각에서 나오며 다양한 개체와 원칙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력. 그러니까 종합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다 종합해보고 우리의 활동들을 종합해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봐서 그 결과가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아지는 그 방향이고 우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그거에 맞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여러 가지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 중심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심, 금전 중심, 일 중심, 이건 좀 한국 사회에 많을 것 같아요. 그러고 친구 중심, 적 중심. 배우자 중심이라는 건 보기엔 되게 좋게 보이지만 그 배우자의 기분에 따라서 그 배우자의 행동과 처신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늘어날 확률이 있고 책임이 증가할수록 그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심. 너무 당연하고 좋아 보이나 가족의 전통이나 분위기에 변화가 오면 상처를 받게 되고 가족의 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취약하게 된다. 즉,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눈치를 보게 되거나 반항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가족 중심이나 배우자 중심 너무 멋져 보이지만 그거 자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또는 이제 금전 중심, 일 중심. 뻔하죠. 삶의 안정감이 금전에서 온다. 일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일에서 중심을 찾는다 그러면 회사 일에 개인을 너무 희생시키는 사람들 나오고 나중에 회사가 본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친구 중심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적중심도 있어요. 적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것과 이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반대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 다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원칙 중심이라 하고 그 원칙에 자기 사명선언서를 쓰자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명선언서가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뭐라 그러죠? 연구를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들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수치랑 뭐 누가 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이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하버드를 나오면 다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 10% 정도는 누가 봐도 성공했을 만큼 잘 살고 있었고, 또 그 10% 중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1% 정도만 정말 의리의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가 봐도 그냥 성공했다, 이 정도면 잘 산다 하는 그 10%는요, 자신의 목표가 정말 확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다시 또 10%, 전체 1%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확신을 써서 자기가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원칙을 우리가 세워나간 사람만이 그나마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종합적인 사고를 하라, 오른쪽 뇌를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왼쪽 뇌는 숫자를 계산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요. 오른쪽 뇌는요, 예체능계를 담당한다고 하죠. 전체 그 모양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왼쪽 뇌에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보이십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추한 노인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쁜 여인이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추한 노파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만 사명선언서를 쓰면 그게 뭐가 소중한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를 활용하는 방법은 시각을 넓혀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떠나서 상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그거 좀 짧죠? 한 3개월 뒤에 죽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습니까? 그걸 1년으로 늘려 보십시오. 1년 뒤에 죽는데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고과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생각을 넓혀 보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고요. 상상하고 다짐하라. 이거 얘기는 뭐냐면, 특정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 그런 애들 많죠.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역할들을 상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다라는 상상을 하고 그때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주 재밌는 그 좋은 사명선언서를 좀 발췌해 온 거예요. 롤커 페라는 사람은 이 스티븐 코비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사명선언은 이래요. 우선 가정에서 성공하라. 신의 도움을 갈구하라. 정직함을 결코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라. 결단을 내리기 전에 우선 양측 말을 다 들어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하라. 성실하되 결단을 가져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1년에 하나 정도 개발하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몸소 정돈된 생활을 하고 정연하게 일하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 그러한 실수에 대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책의 부재를 두려워하라. 부하들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다음 일이나 승진에 대해 미리 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 사명 선언서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의 임원이 만든 사명 선언서인데 제가 볼 때는 역할 중심으로 적은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은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나는 자비심을 갖는다. 희생한다. 영감을 일으킨다. 나는 영향력이 있다. 다음의 역할에 대해 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남편. 나는 아내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조화, 근면, 자비심, 검소함을 함께 노력한다. 아버지.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점차적으로 보다 더 기쁜 삶이 되도록 도와준다. 아들, 형제, 기독교인, 이웃, 업무 개선위원, 학자. 나는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역할을 선언한 사명 선언서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 선언서를 저랑 같이 작성하고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 원칙으로 세운 다음에 그 원칙을 중심으로 더 발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